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박사전 고혜림입니다. 5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라 많이들 지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소연, 김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장을 하고 돌아온 뉴욕 증시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가 1.78%, 2.50% 상승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47%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커진 데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 글로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악화했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5월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일로 4월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6.0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달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무역 전쟁의 여파로 위축됐지만 이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중국이 5월 10일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후 소비자 심리 개선이 가속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달러 휘청이자 유럽, 중국 패권 도전 야심.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까지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미달러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달러 수요가 줄어든 여파입니다. 달러 패권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에 유럽에서는 유로화가 달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각국 정책 결정자들이 트럼프 관세 전쟁을 자국 통화에 힘을 싣는데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평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 유럽연합이 협상하자 전화해 무역 더 개방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무역 협상을 위한 날짜를 잡자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유가 중국처럼 미국과의 무역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방금 유럽연합이 신속히 회의 일정을 잡자고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긍정적인 일이며 그들이 마침내 중국에 했던 나의 동일한 요구처럼 미국과의 무역을 더 개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한 뒤 당초 6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비관세 규제와 철폐, 세금 문제까지 의제에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네은 여는 총재, 현 수준의 정책금리 유지해야. 닐 카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관세 전체적인 효과가 최종적인 가격에 완전히 반영될 때까지 현 수준의 정책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현지 시간 27일 현재 정책 금리는 다소 제약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향후 관세 정책의 방향성과 물가에 미칠 영향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는 금리 동결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카시카리 총재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연준이 관세와 같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조기금리 인하나 추가 긴축보다는 현 수준 금리 유지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 이슈에 이어서 히트맵 보시면서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트맵 살펴보시면요.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 6.94%, 엔비디아 3.21%, 애플 2.53%, 마이크로소프트 2.33% 등 여타 M7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M7 기업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획기적인 양자 컴퓨터 기술 돌파구로 인해 비트코인의 암호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투자업체 리버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첨다 양자 컴퓨터 칩 마요라나 1이 향후 비트코인 보안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칩은 하나의 칩에 최대 100만 큐피트를 구현할 수 있으며 양자 컴퓨터의 실용화를 앞당길 기술로 평가됩니다. 다음입니다. 상승세 탄 엔비디아, 실적으로 뒷받침할까? 세계 최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오는 28일 2026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에서 높은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용 저사양 인공지능 칩인 H20을 수출 금지하면서 이에 대한 55억 달러 규모의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오늘 3.21% 반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스마트폰 관세로 불똥 튀었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애플이 인도에 아이폰 생산 공장을 확장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미국으로 수입하는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면서 매출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폰 고율 관세, 앱스토어 수수료 수입 하락까지 더해지며 애플의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팀 쿡 CEO는 최근까지 수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로 갈등을 풀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더 집중할 것.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본인의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고 밝히며 주가는 6.94% 급등했습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집중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4월 유럽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미증시와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까지 훈풍 이어졌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M7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동차 쪽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네, 오늘은 차를 잘 만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입니다. 품질은 물론 효율성과 철학, 심지어 기업 문화까지 전 세계 제조업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해 왔는데요. 오늘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바꾼 기업, 토요타의 성장 과정과 그 안에 담긴 전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요타의 시작은 자동차가 아닌 장물기계였습니다. 1930년대 초 창립자 토요다 키이치로는 부친 토요다 사키치가 운영하던 방직기 회사에서 분리돼 자동차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1937년 일본 정부의 군수 수요 증가와 함께 토요타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가 공식 출범했고요. 초기에는 트럭과 군용 차량을 중심으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전쟁과 산업화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토요타는 단순한 민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의 일부로 작동했습니다. 토요타의 세계적 성공은 단순한 제품 품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은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재고를 최소화하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린 생산의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저스트 인 타임 그리고 자동화 개념은 전 세계 제조업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요타의 공장이 멈춰서더라도 결함을 잡아내는 멈춤의 미학으로 평가받곤 했습니다. 효율성과 품질, 그리고 인간 중심의 공정 철학이 융합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57년 토요타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품질 논란과 브랜드 인지도 부족으로 고전했지만 1970년대 중반 오일 쇼크를 계기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는 대형차 중심이었고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연비 좋은 일본차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 중심에 토요타 코롤라와 캠리가 있었고 토요타는 작고 효율적인 차의 대명사로 자리했습니다.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는 GM과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토요타는 단지 내연기관 차에서 자란 기업이 아닙니다. 1997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를 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하이브리드 기술은 생소했지만 토요타는 이를 상용화하면서 친환경차는 느리고 비싸다라는 편견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토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를 모두 병행하는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가장 멀리 가는 전략, 그것이 토요타의 방식이었습니다. 토요타는 제조 기술뿐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수출하는 기업으로도 평가받곤 했습니다. 카이젠, 즉 지속적인 개선, 그리고 겐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토요타 내부의 실무 원칙이자 문화입니다. 경영진부터 현장 작업자까지 모두가 개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장려하며 사람을 키우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 출신 임원들은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리더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신, 자동차 산업은 지금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가장 믿음직한 이름, 토요타는 기술 이전의 철학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름, 지금까지 토요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엔 다른 기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웨이모와 협력을 해서 자율주행 쪽으로의 길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택시 서비스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테슬라의 대항마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뉴스에서 경제 뉴스들 살펴볼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총 4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달러와 신뢰의 약화 속에서 유럽이 유로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부상시킬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정책이 글로벌 통화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유럽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라가드 총재는 현지 시간 26일 독일 베를린 한 정책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글로벌 유로화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며 유럽의 운명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유로화 위상을 높이기 위한 주도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달러화는 국제 외환 보유액 기준 점유율 58%로 199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로화 점유율은 20% 안팎에서 정체됐습니다. 라가드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을 반전시킬 3가지 전략축으로 개방 무역에 대한 지속적 의지, 완전한 단일 시장 구축 및 규제 개혁, 독립적 통화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유럽 차원의 방위비 공동 조달 확대 필요성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보 체계 없이 글로벌 통화 지위는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제조업 육성체인 중국제조 2025의 차기 버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35로 볼 수 있는 새 국가 전략에선 특히 반도체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부활의 사활을 건 가운데 미중 간 제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 정부가 2015년 발표한 제조업 육성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이 단순히 세계 공장에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전략기지로 탈바꿈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총 10대 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시 핵심 기술 부품과 기초 소재 지급률 목표는 70%였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밖에선 숫자에 집착한 무리한 목표인데다 지방정부의 과잉 지출이 볼보듯 뻔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격적인 보조금 투입과 인재 영입, 기술 자립, 연구개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당시 중국 정부가 제시한 260여 개의 목표와 달성률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점에 목표율이 8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론 대부분 목표가 달성될 것이란 예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신소재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선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에 뒤지고 있는 게 중국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 반도체 수출 통제 카드를 수시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후속편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아직 초안이 나오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논의하는 단계지만 중국 제조 2025와 달리 여러 산업군을 한 번에 키우지 않고 반도체 제조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소수의 첨단 기술 산업에 국가 자원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할 중장기 경제성장 로드맵 15차 5개년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인상 등 기습 통보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간 서비스 무역 수지 등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협상에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 관세 부과를 경고한 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유럽연합은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웠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하고 적지 않은 소송 등은 매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2,500달러 이상의 적자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관세 유예를 두고 유리한 협상 고지를 점하려는 트럼프식 엄포가 발휘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유럽연합은 미국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위협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지금까지 유럽연합과 미국 간 극명한 입장차를 고려할 때 차후 협상에서 돌파구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모교인 프린스턴대 졸업생들에게 대학은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당부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파월 의장은 프린스턴대 졸업식 축사에서 우리는 과학혁신과 경제 역동성을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훌륭한 대학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며 중요한 국가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졸업생들에게 위험을 감수하고 공직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명문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파월 의장이 축사에서 민주주의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하버드대를 상대로 연방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취소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학 재학 외국인 학생의 국적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금리를 3회 연속 동결한 파월 의장에 대해 너무 늦는 제롬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뉴스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글로벌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EU와 밀당을 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 50% 부과하기로 했다가 잠시 유예를 하면서 기존 10%만 부과하기로 결정된 모습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EU와 함께 협상을 하고자 하는 노력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주 큰 상승 또 보여준 것 같은 장이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지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1.25% 상승하면서 26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고점 갱신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이 작년 9월 3일 이후에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는데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원 넘게 정말 큰 물량을 담아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관 안에서는 금융투자도 큰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는 괜찮았는데요. 다만 장중에 비해서는 좀 상승폭 일부 반납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3% 상승하면서 728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자면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쌍끌이 매수가 나와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량이 크진 않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대, 기관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토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상승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2.72% 상승하면서 20만 닉스 보여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형주들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인 하루였는데요. 일부 개별 종목 위주로 상승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강한 상승 보여줬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는 엔터주입니다. 2대 주주인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 지분 전량을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는 27일 보유 중인 SM 주식 9.38%를 오는 30일 주당 11만 원에 텐센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2,433억 원입니다. 이에 한알령 완화 시 중국향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도 SM의 중국향 사업 기회가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SM 장 초반 12만 9,400원으로 시작해 10.19%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나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며 12만 7,7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내려오긴 했지만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줬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 이렇게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이틀 연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SM뿐만 아니라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엔터주 전반이 강한 상승 보여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에 큰 힘이 보태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장 2차 전지주 굉장히 강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이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쪽에 새로운 공장 짓는다라는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자세하게 또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훈풍이 불었는데요. 자, 일단 삼성 SDI와 GM이 2027년에 완공 예정인 미국 인디애나 합작 공장에 이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 니켈이 80% 이상 들어간 3원계 배터리만 생산하도록 설계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LFP 배터리도 병행해서 생산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FP 배터리는 중저가 전기차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이 소재를 조달하고 또 장비를 도입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 GM과 합작한 테네시수 공장의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공장의 생산 라인을 바꾸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에서 테슬라 CEO가 이 회사 업무에 집중하겠다 선언한 이후로 테슬라는 급등하면서 마감한 것도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미국의 자율주행차 업체인 포니 AI 같은 경우에 이 두바이 교통국과 함께 로보택시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 보여줬는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큰 사이즈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6%대 상승했고요. 삼성 SDI는 8%대, SK 이노베이션 5%대 상승했고요. 그동안 고전을 겪고 있었던 에코프로는 6%대, 에코프로 BM은 8%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가 살아났다라고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종목 테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테마는 반도체주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자 28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도 덩달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한국 시간으로 오는 29일 새벽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차트 함께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 전거래일 대비 3.32% 뛴 56,000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서는 반도체가 특히 코스피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삼성전자나 오늘 SK 하이닉스 모두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개별 종목인데 또 반도체와 연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는 퓨리오사 AI 대기업이 대기업에 AI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된 창투사 종목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 한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퓨리오사 AI가요. 이 대기업에 AI를 공급한다, AI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이 퓨리오사 AI 얼마 전에도 또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7월 정도에 국내 대기업에 이 자사에서 만든 AI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 반도체 전체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퓨리오사 AI 제품을 상용하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도 독자적인 AI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퓨리오사 AI가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LG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이 대만의 TSMC 5나노미터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요. 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보다 전력 효율이 60% 정도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에 본격적인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요, 이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퓨리오사 AI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나우 아이비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 초반에 11시 30분경에 VI가 발동되는 등 강하게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조금은 아쉽게도 14%대까지 터치한 이후에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오면서 6%대에서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종목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또 이 종목이 부각이 됐더라고요. 마지막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5G 기반의 차량용 광대역 통신 모듈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LG 이노텍은 위성 통신이 가능하고 약 30Hz 폭의 넓은 대역을 지원하는 3세대 5G 통신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 지원 차량용 통신 모듈은 이번이 세계 최초입니다. LG 이노텍이 새로 선보이는 3세대 5G 통신 모듈은 광대역 위성 통신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지상 기지국과 연결이 끊긴 상황에서도 인공위성으로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LG 이노텍 전일보다 5.66% 오른 14만 7,400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윗꼬리는 조금 달고 내려왔지만 강하게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와 또 자율주행 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자동차가 부상할 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 아나운서 어떤 인물일까요? 네. 그라운드 위의 스타이자 이제는 경기장 밖에서도 수조원의 가치를 가진 인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의 브랜드로 완성한 세계적 경제 아이콘이죠. 지금부터 그가 어떻게 스포츠와 비즈니스를 연결해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날두는 1985년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가난했고 축구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2살에 리스본으로 건너가 유소년 팀에 입단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천부적인 속도와 근성은 곧바로 스포르팅 리스본, 그리고 18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사우디 알나스르까지 유럽과 중동을 아우르는 글로벌 커리어의 상징이 되었죠. 호날두의 축구 실력은 곧 경제적 가치로 직결됐습니다. 2018년 유벤투스로 이적할 당시 그가 단 한 경기 만에 유벤투스의 유니폼 판매 수익 650억 원을 달성한이라는 유명하죠. 2023년 사우디 클럽 알나스르와의 계약은 연봉 약 2억 달러, 하나로 2,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져오는 후원, SNS 유입, 관중 동원력, 브랜드 가치 때문입니다. 호날두는 이제 팀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주는 인물, 다시 말해 브랜드를 소유한 스포츠 스타입니다. 호날두의 SNS 팔로워 수는 전 세계 1위입니다. 인스타그램 기준 6억 명 이상. 이 수치는 웬만한 글로벌 기업 전체 계정보다도 많은데요. 그의 한 포스트는 평균 한화 약 40억 원의 광고 효과를 지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SNS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호날두는 미디어를 통하지 않고도 글로벌 마케팅을 펼치는 플랫폼 인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스포츠 스타가 언론에 의존했다면 호날두는 스스로 채널이자 매체, 광고주의자 브랜드인 셈입니다.
호날두는 본인의 이름과 등번호를 결합한 브랜드 CR7을 만들어 패션, 향수, 언더웨어, 신발 등 다양한 상품을 전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CR7 박물관과 CR7 호텔까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익 사업을 넘어서 자기 브랜드 자산을 공간화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러한 브랜드 전략은 나이키, 태그오이어, 클리어, 크립토닷컴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확장되면서 그의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만들고 있습니다. 호날두가 이적하면 팀 SNS 팔로워 수가 수십 배로 증가하기도 하고요. 현지 유니폼 판매와 경기장 관중 수, 심지어 관광 수입과 국가 이미지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우디 알나스르에 합류한 이후 구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약 80만 명에서 2천만 명 이상으로 폭등하기도 했고요. 현지 경기는 세계 각국 중개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글로벌 시청률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호날두는 스포츠를 넘어서 도시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글로벌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확정됐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브랜드 자산화의 결정체로 기억될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경제, 디지털 자산, 글로벌 브랜딩이 만나는 지점, 지금까지 호날두에 대한 소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인물에 대한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날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이 SNS 계정에 대한 가치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40억 원 규모의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들으셨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리포트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증권사의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안타 증권의 2025년 하반기 경제 전망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2025년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관세 충격과 미국발 신용 리스크 등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엔 반전의 흐름이 가능할지 리포트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의 하반기 경제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불확실성의 대가는 미국이 가장 크게 감내해야 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서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충격은 결국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장기금리 급등과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불명예로 연결됐는데요. 리포트에서 하반기 경기의 방향성은 미국의 실효 관세율 조정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합니다. 상반기 대가가 컸던 만큼 미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반기 미국 경제는 험로 끝에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 랜딩이란 경기가 과열될 기미가 있을 때 경제 성장률을 적정한 수준으로 낮춰 불황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3분기 초반까지 실물 경기 부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관세율이 12% 수준에서 형성된다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변수는 연준의 통화정책입니다. 연준은 3분기 부채 한도 협상을 전후해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고 하반기 중 2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금융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달러화는 관세 통상 정책 리스크가 정점을 지나면서 신뢰의 회복과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 97포인트 수준까지 하락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리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커브가 가팔라질 수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점차 평탄해지면서 10년물 금리는 4.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국 시장은 하반기 들어 위기에서 회복으로 전환될 신호를 점차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2025년 1분기를 연중 저점으로 봅니다. 3분기까지는 험난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관세 리스크 피크아웃, 추경 금리 인하 등 반전을 가능케 할 변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쟁 성장률은 1.2%로 회복 기회를 모색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수출은 1%대 증가율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1분기에는 관세 우려로 선제적 수요가 몰렸지만 2분기와 3분기엔 그 효과가 사라지며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회복 모멘텀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미국의 관세, 통상 정책 리스크 완화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나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트럼프 붓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요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25%로 전망됩니다. 인하 시점은 5월과 4분기 중 1회씩이 유력한데요. 긍정적인 점은 현재 기준금리의 2.75%가 이미 중단금리 상단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2분기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테스트하고 3분기 재정 지출 효과까지 확인한 뒤 4분기에는 성장률 1%대를 뒷받침할 추가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원화의 약세 압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세 및 통상 협상 과정에서 아시아 통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원화도 롱 포지션 유입 등으로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대내 환경이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원화 강세에 대한 신뢰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LSTM 등 딥러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점차 하락하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모형별 예측치를 바탕으로 원달러 환율은 2분기 1,360원, 3분기 1,340원, 4분기 1,325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상반기 시장이 치른 대가는 컸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 경험이 정책 조정과 경기 회복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연준도 경기 방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한국 역시 하반기부터는 반등의 여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불확실성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경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리포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투자 브리핑을 마칩니다. 네, 이렇게 투자 리포트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일단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내일 결정을 하는데요. 이 내수 침체에다가 지금 관세에 대한 충격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아마도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데요.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1.5%에서 0%대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고 점쳐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은 정보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미증시에도 훈풍이 그대로 불어와서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고점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가연 아나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오늘장 어떻게 좀 요약해볼까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오르면서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지만 이제 대선이나 아직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 줄로 한번 짧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대선이나 금리 결정이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짧게 해주길 생각했는데 굉장히 길게 잘 요약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르게 한번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볼까요? 오늘장은 호재가 많아서 국내와 뉴욕 증시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그래서 기분 좋은 하루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분 좋은 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연고점 경신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들이 여러 가지로 오른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크게 올랐고요. 특히나 최근에 좀 골머리를 앓았던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으로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투자에 대한 희망, 투자의 재미 맛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꼭지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